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하기 싫은 이재명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거 소개하기 싫은데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합니다. 이재명의 웹 자서전이라고 뭐 시리즈로 쓰고 앉았어요. 근데 에피소드 10번째입니다. 15의 성공, 이런 글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피해보자고 용접에 눈독을 들였다. 열심히 용접공을 쫓아다니며 조수를 했지만 기술을 배울 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인지 아준행동이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곧장 다른 공장을 구해왔다. 나는 또 다른 공장으로 떠밀려갔다. 스키 장갑과 야구 클러브를 만드는 대양 실업이었다. 그곳에서 시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프레스기를 익혔다. 사랑 샤링 기유 경험자 매서운 눈썰미와 일머리 덕분에 나는 다른 소년공들보다 빨리 프레스기 한 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려 프레스공! 나름 성공한 15살이었다라고 쓰려다 만다. 성공은커녕 고무기판, 연마기에 손이 남아나질 않아 공장을 옮겼더니 더 위험한 샤링기를 만났고 샤링기에서 떠나오니 프레스기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소년공의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대양 실업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권투 경기가 열렸다. 권투가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경기는 점심시간 공장 창고에서 벌어졌다. 직원 단합이나 복지 차원의 경기는 아니었다. 선수는 신참 소년공들이었고 선수 지명권은 반장과 고참들에게 있었다. 지명당한 소년공들은 무조건 굴럽을 끼고 나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고참들은 자기들이 먹을 브라보콘 내기를 걸었다. 그리고 그 브라보콘 값은 권투 아닌 격투기에서 진 신참 소년공의 목이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를 해야 하는 소년공은 경기에 지면 돈까지 내야 했다. 나도 지목당하면 꼼짝없이 경기에 나갔다. 한 달 용돈이 500원인데 브라보콘은 100원이었던가? 경기에서 지면 브라보콘 3개 값인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정말 개떡같은 경기였다. 나는 그때 이미 왼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벼락같이 떨어지는 육중한 구형 프레스기가 왼쪽 손목을 내리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조금만 더 늦게 팔을 뺐다면 손목이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이려니 하고 빨간 약과 안티프라민 연고나 바르고 말았다. 손목뼈가 깨졌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프레스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내색하면 프레스공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아픈 걸 참고 숨기며 더 열심히 일했다. 그게 평생의 장애가 될지 그땐 몰랐다. 프레스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만 중요했다. 권투를 배워본 적도 없는 소년공들은 친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형편없이 맞아야 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투견장에 끌려나간 강아지 같았다. 덩치가 작고 체력이 약하던 나는 경기를 빙자한 싸움에서 대부분 맞고 돈까지 뜯겼다.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싫었다. 거기에 돈까지 뺏기면 기분이 정말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저 공장을 옮기겠다는 말만 반복해 중얼거렸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에피소드 10이랍니다. 그리고선 뭐 그림을 이렇게 태권 주자 좋네. 에피소드 얘기하면 누가 써주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올려주고 권투 경기하는 공장에서 권투 경기하는 그림을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글쎄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좌파들이 볼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볼 때는 재미도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이런 역경을 딛고 참 성공했구나. 이런 분이 대통령 돼야지. 그런 분들도 대깨문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 많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많은 인생, 이 가난한 인생은 많아요. 또 이 당시엔 우리나라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만 혼자 가난한 척 하는데 그 꼴값도 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데 한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난을 극복하고 승화하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가난이란 거 죄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뭐 시원찮아서 아니면 사회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가난한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지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야지. 아니면 열심히 나는 운동을 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묵묵하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런 한풀이 안 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퍼센테이지 내보면 압도적으로 80-90%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 가난했을걸요. 성공한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만 봐도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연봉이 몇백억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유명한 가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렸을 때 다 찢어지게 가난했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래 부르고 이래서 탑스타 돼서 그 뭐야 안동역에서 부르는 사람도 오죽하면 그 노래 그거 보릿고개인가 있더라고. 그 노래 좋더라고요. 그 자기가 찢어지게 대부분 작사 작곡했는데 진상씨 진성이야 진상씨야 진성이구나. 나 하도 진상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그냥 진상이라고 그러네. 이 양반도 글 쓴 사람도 진상인데 그 사람도 승화했잖아요. 어린 시절 가난한 거를 한풀이로 얘기 안 해요. 성공한 다음에 어릴 적에 이렇게 참 보릿고개 이렇게 해서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울면은 배 꺼진다고 기운 빼지 말으라고 울지 마라. 그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모진 가난을 딛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음악을 승화해서 얼마나 진성씨 맑고 명랑하고 그 우스운 소리도 잘하고 그 노래 그냥 얼마나 구성지게 잘합니까. 그리고 시청자들 내지는 관객들에게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렇지 이렇게 한풀이하고 무슨 뭐 그때 그놈들 다 때려 죽일 듯이 그놈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에피소드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난해서 막 어렸을 때 공원 노릇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위에 고참들이 돈 내기를 하면서 신참들을 막 이제 권투 경기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신참들이니까 막 권투 경기하면 돈도 잃고 그랬다는데 거기 사주가 시켰냐고. 아니 거기 사장이 시켰어? 아니면 국가에서 시켰어? 박정희 대통령이 시켰어? 전두환 대통령이 시켰어? 이병철이 시켰어? 정주영이 시켰어? 아니야. 그 고참 같은 노동자의 지금으로 말하면 민노총 사람들이 시킨 거야. 그러면 한풀이를 민노총에 해야지. 왜 부자들의 하려고 그래. 그게 어렸을 때 이제 그 악다구니로 이제 그 자기가 체격도 좀 작고 돈이 없는데 체격도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복싱 같은 거 하면은 또 얻어 맞았겠죠. 얻어 터졌겠지. 얻어 터지면서 이제 기분이 더러웠다고 지도 고백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을 이제 이렇게 이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작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악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 무지하게 작아요. 히틀러가 나폴레옹 무지하게 작습니다. 야만해요. 아주 도구로 그냥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원망하면서 나중에 그걸 싹 복수를 하잖아요. 갈아엎잖아요. 근데 아주 그 악으로 똘똘 뭉쳤는데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 비교해서 내가 뭐 이재명보다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20대 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산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제 이복 형한테 뭐 담보 제공해주고 이래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학생할 때 고생 많이 했죠. 저도 이 노가다에서 잘 알죠. 저는 하역 작업했어요. 생선, 어른 생선. 원양어선이 들어옵니다. 얼려서. 그러면 생선 괴짝 있잖아요. 그거 땡땡 얼은 거. 무지하게 무거워요, 그거. 진짜 무겁습니다, 그거. 그거 막 2개, 3개를 여기 얼려줘요. 그러면 그걸 냉동 창고, 배에서 창고까지 메고 가는 거예요. 야, 허리 끊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하다가 인력 충원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공터 같은데 모여요. 그러면 봉고차가 와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날에 일당 필요한 사람들. 왜냐면 어디 공장이든 아니면 어디 노가다 건설 현장이든 아까 같은 그런 부두의 하역 작업이든 예를 들어서 20명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말하자면 인력 공판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수를 봉고차에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합니다. 제발 그 하역 작업하는데 항구 거기는 좀 제발 뽑히지 마라. 아니 노가다판에 뽑혔으면 좋겠더라고요. 노가다판이 오히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또 했고 뭐 미국에 있을 때 그건 일본에서고요. 미국에 있을 때는 또 뉴욕에서 일하면서 워싱턴에서 학교 다니는데 그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요.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버스로 한 5시간, 6시간 가죠. 워싱턴, 뉴욕이. 그런데 학교는 워싱턴에서 다녔으니까 월요일 날 집중으로 2개를 듣고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 듣고 뉴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 내려가서 화요일 저녁부터 일하는 겁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5일 일하고 일요일 날 워싱턴 와서 그 워싱턴엔 숙소가 없잖아요. 뉴욕엔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5일을 있으니까. 워싱턴에 오면 학교 도서관에서 자는 거예요. 도서관이 여름에는 춥고요. 겨울에는 더워요. 어떻게 에어컨 떼고 겨울엔 히터를 어떻게 떼는지.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너무 추워서. 그러면 밤새서 공부하고 햇살 비치면 아침부터 나가서 벤치에서 신문지도 잡니다. 노숙자지 뭐. 그럼 후배들이 아유 저 봉기용 또 잔다. 그런데 저는 뭐 그 누구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전 로맨티스트예요. 낭만적이고. 누굴 원망합니까? 즐겁게 살아가면 되지. 뭘 이렇게 악다구니를 써가지고 권투수 누가 시켰어? 사주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국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못된 선배들이 시킨 건데 이걸 왜 누구 탓을 하냐고요. 하나의 추억으로 아니 대통령 후보 됐잖아. 지사도 해먹었고 우린 지사도 안 했어요. 성남시장도 안 했고 성공했잖아. 그럼 아름답게 승화를 해. 사회를 아름답게 보게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살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펼쳐야지. 왜 이렇게 악다구니로 복수에 찬 글을 쓰고 이걸 갖다가 선거 유세 길에서 그냥 이거 보세요. 기분이 정말 엉망이었다. 마지막에 그래요. 그저 나는 공장을 옮기겠다는 말만 반복해 중얼거렸다. 이러고 끝이야. 그냥 악다구니만 쓰고 끝나겠다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이걸로 일념으로 죽이겠다는 거야 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복수는 그 선배 그놈들한테 하세요. 나 끝에 흥분하네 진짜. 아유 진짜 아주 그냥 박치기로 그냥 한번 해보자 진짜. 아유.